파트 7번째 프로젝트 완료 자료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산출물 수집 및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섹션 1은 프로젝트 산출물 수집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서 어떤 산출물을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출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산출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산출물이란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소프트웨어나 문서, 시스템 등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EEE에서 발표한 SWEBOK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방법록, 법칙, 최선의 관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서 18가지 지식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물 수집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 중에 생성된 모든 문서와 코드, 그리고 테스트 결과들, 회의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으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각 팀에서 생성된 모든 작업물들을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디자인 파일이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문서로 남겨두는 산출물 등이 있습니다. 문서화된 산출물들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제안서나 프로젝트 계획서,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서, 디자인 시안, 디자인 시안이고요. 그리고 설계 문서, 테스트 계획서, 최종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산출물 목록, 그리고 소스 코드 및 기술 문서, 테스트 결과, 사용자 매뉴얼 유지보수 계획, 회의록, 일정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문서화된 산출물이 아닌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위 앞에서부터 최종 보고서 정도,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도,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 프로젝트에서 매번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2는 콘텐츠 및 데이터 분류와 보존 폐기에 관한 것들인데요. 프로젝트에서는 콘텐츠를 다 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나 또 필요 없는 콘텐츠들을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들은 잘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산출물 정리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생성된 모든 작업물들과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 및 폐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 산출물 정리의 과정은 첫 번째는 생성된 작업물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와 데이터들을 분류를 해놓고요. 또 보존할 것들을 잘 보존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콘텐츠를 유형별로 주로 분류를 하는데요. 텍스트 콘텐츠나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요. 또 데이터 유형별로는 사용자 데이터나 접속 로그, 거래 데이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메타데이터로는 각 콘텐츠와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작성자, 생성일, 카테고리 등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검색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존 방법은 백업 및 복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암호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데이터 버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접근 권한 관리나 보관 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보관을 해둬야 합니다. 폐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폐기를 할지 또 어떤 것을 폐기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 기록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폐기 정책 수립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 삭제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해놔야 합니다. 또 보안 삭제도 필요합니다. 보안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파일을 영구히 삭제해야 될 것들은 영구히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물리적인 파괴가 필요한 경우에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산출물을 정리를 할 때는 산출물 형식과 스타일의 일관성, 그리고 자료의 추적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불필요한 자료들은 제거를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보존하도록 합니다. 과정은 먼저 분류 및 체계화를 하고요. 카테고리화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요. 또 산출물에 대한 명명 규칙이 필요합니다. 파일명들을 복잡하게 적지 않고요. 일관되게 파일명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들에 대한 규칙도 필요합니다. 또 파일명의 버전 관리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버전 관리를 할 때 v.1, v.2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파일 이름 밑 끝에 언더바를 통해서 어떤 파일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 문서화 및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또 파일의 변경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요. 또 접근성 및 보안에 관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파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또 백업 및 복구에 관한 것들도 설정을 합니다. 또 폐기 기준을 정한 다음에 폐기 절차를 준수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은 폐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출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유효하지 않은 자료를 제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즉, 어떤 자료를 제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임시 파일. 임시적으로 중간마다 저장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생성된 파일이나 또 캐시 파일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불필요한 초안들,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가장 초반에 생성되는 또 매 단계마다 초반에 생성되는 여러 단계의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파일들은 그냥 초안으로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고자 했을 때 만들어낸 그런 초안들에 관한 파일들은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초안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중복 자료인지에 관한 것도 자료 제거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오래된 기록에 관한 것들,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기록이나 또 사용되지 않는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은 자료 제거의 기준으로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기록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또 관련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내가 참조할 수 있도록 봤던 문서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불필요한 초안이나 중복 자료, 오래된 기록 그리고 관련 없는 자료 이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은 자료에 관한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유효하지 않은 자료 제거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산출물 목록인데요. 기획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은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이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표, 일정, 자원관리 계획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계에서는 디자인 시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이나 UI, UX 디자인 시안에 관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는 코드 문서들이 포함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코드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스 코드, 실제적인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API 문서도 포함이 되고요. 또 코드 설명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테스트 과정에서는 테스트 계획과 결과들이 포함이 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나 테스트 결과 보고서, 버그리스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배포 과정에서는 배포 계획서가 포함이 되는데요. 배포 절차나 전략 문서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 전략 문서란 배포 전략에 관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과정에서는 유지보수 계획서가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신기한 문제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주요 산출물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산출물 목록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프로젝트 원가 개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원가 개념에 관한 것들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어떤 프로젝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 원가 개념에 관한 것은 회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산출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개념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과는 관련이 없다. 이것을 하나의 키포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이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CBD 소프트웨어란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면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객체 지향 및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산출물 관리 체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것을 오브젝트 단위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 강아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사람 캐릭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을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블록 단위로 레고 블록처럼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그 조각들을 만든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쌓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산출물의 기준이 없을 때, 또 중소사업자가 자체 개발 방법론이 없어서 산출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려울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과정으로서 산출물들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산출물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산출물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또한 작성 방법, 또 즉 산출물에 대한 작성 방법이나 여러 사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서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렇게 4단계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총 25개의 필수 산출물이 도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왜 좋은가 하면요. 이 표준 산출물을 따르게 되면 좋은 점은 산출물 간의 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고요. 산출물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또 이 산출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각 산출물과 항목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한 일관성, 완전성, 추적성 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이라고 나오든가 또는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또는 CBD 소프트웨어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4단계에 따라서 25개의 필수 산출물을 도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객체 지향 및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산출물 관리 체계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챕터 2 프로젝트 결과 및 보고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및 보고에서는 섹션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최종 보고와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란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후 관리란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필수적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또 사용자 피드백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디자인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후 관리에서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요. 정기적인 리뷰와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또 사용자 피드백 수집과 반영이 이루어지고요. 문서화 및 기록을 유지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7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